자, 얘들아, 무한급수 문제를 풀 때는 이 시그마 무한대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돼? 여기까지 합과 리미트를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지? 그죠? 근데 여기에 합의 리미트를 분리를 할 때 이 합 자체는 우리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소거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죠. 그지? 소거형이라던가 어쨌든 소거가 돼야 돼. 곱의 형태면 곱이 쫙쫙 분리가 그러니까 쫙 지워진다든지 아니면 합이면 합이 소거가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와줘야 되잖아. 아니면 소거형이 아닌 것 중에 되는 것 중에 합이 뭐가 있어? 등비수열이야. 그죠? 방향이 그렇겠지. 근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등비급수는 몇 번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등비급수 문제가 나오고 있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는 소거형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잖아. 왜냐면 등비급수를 여기서 내면 증복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소거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뭔가 분리를 해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부분분수라고 하는 게 뭐니 사실 너희가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공식을 외우고 있지만 이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는 결국에 뭐를 하는 거냐면 통분을 거꾸로 해주는 거야. 통분을 거꾸로 해주는 과정인 거야. 그럼 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빼기로 바꾸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거를 통분을 하는데 이제 플러스를 가지고 통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게 소거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도 되고 a 더하기 이런 형태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통분하면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니? b 마이너스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얘도 똑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가 a 플러스 b분의 1을 곱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 걸로 고쳐서 푸는 이유는 소거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만약 문제가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어 있다거나 보세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의 무슨 이게 짝수수에 따라 달라진 이런 형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소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플러스라 할지라도.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를 소거가 되는 형태로 빼기가 됐던 더하기가 됐던 소거가 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핵심인 거거든. 얘 너 힘든 건 알아. 좀 참고 잘 해봐봐.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이게 더하기로 돼 있잖아요. 딱 봐도. 그럼 얘는 이거 자체가 뭘 통분한 형태가 되겠니? 이거 자체가. am분의 1 플러스 a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주고. 근데 이걸 더하기로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야? 소거가 되는 이유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승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무한급수에서 중요한 것은 시그마 무한대로 돼 있을 때 시그마 합에다가 리미트를 쳐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합인 상태에서 1, 2, 3, 4에서 n까지 집어넣은 거에서 뭐를 해준다? 리미트를 쳐준다. 그럼 너희가 여기다 1, 2, 3, 4를 쭉 집어넣어주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도 얘들아 미적분 자체는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근데 너희가 틀리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미적분이 어렵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수원 수트에 너무 진을 빼니까 지쳐가지고 못 푸는 것도 있고. 근데 나오는 문제들이 잘 보면 그리고 미적분의 내용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제 미적분 한 40% 내용밖에 없어. 나머지는 수학하나 수원이나 수투가 결합된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 너희가 막히는 게 나왔을 때 너희가 소거형 수열을 찾아서 또 공부를 해주고 이렇게 메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안 풀린 이유는 무한급수를 몰라서가 아니지. 소거형 수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럼 너희가 수열 단원을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극복이 안 돼. 미적분만 갖고는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면 이것도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짝이 되니까 a 2분의 1 더하기 a 3분의 1이 될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끝에는 사실 이게 뭘로 끝날지는 몰라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날지 플러스 플러스로 끝날지는 모르잖아. 끝 자체는 이제 뭘로 끝날지는 몰라.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 다 더한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소거가 되는 거냐면 A2부터 이렇게 소거가 짝짝 될 거 아니야. 그지? 소거가 될 거고 남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 A1분의 1이 남고 뒤에는 뭐가 남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a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플러스일 수도 있죠.
몰라 이게 뭘로 끝날지는. A는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근데 너희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걸 무조건 0으로 이렇게 주고 가는데 안 되지. 너희 무한급수의 계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합이 존재를 한다는 건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옆에 있는 수열이 0으로 간다는 거지. 이 옆에 있는 이 수열 있죠. 이 가로. 이 수열 자체가 0으로 간다는 거지. 부분적으로 얘네들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예를 들어 이건 극한이 1이고 이게 극한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얘는 둘 다 0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걸 그냥 지워가지고 경솔하게 답을 0이다 이렇게 써주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행히 경솔하게 풀어도 어차피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3인. 그러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에서 어디로 가니? 0으로 와서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라며? 그러면 A는 얼마란 얘기니? 마이너스 2가 되지. 얘들아 이거 틀리면 되겠니? 이거는 선생님 생각할 때 쌤 수학만 열심히 풀어도 너무 쌤 홍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든 거고 기본적인 것만 열심히 풀었어도 이거 틀리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라 그래 너희한테 무슨 독특한 대단한 공부를 하지 말라잖아.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 그러니까 공부 따로 시험 따로 되면 안 돼. 지금 좀 그러잖아 계속. 너희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땐 딴 생각하잖아. 이거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3인 수열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일반항이? 3에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니까 A 10항이니까 얼마? 25. 얘들아 이거는 1분 코스로 풀어야지 상식적으로. 이거 틀리면은 등차 수열 공부랑 소고형 다시 공부하세요. 소고형 수열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충격받을까봐 아는 사람 손 들라고 안 할게. 충격받을까봐. 자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너무 솔직히 쉬워. 이것도 틀리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쉬워. 이것도 볼게요. 자 일단 그 28번을 풀기 위해서는 너희가 외워야 되는 공식 다시 정리할게요. 외워야 되는 공식 정리하고 또 시작할게. 자 우리가 원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을 보면 원이나 부채꼴을 봐서 떠올려야 되는 생각은 일단 이렇게 있으면 원위의 점과 원이 있는 점과 지름을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현의 성질. 이등분을 시키면 뭐가 따라붙어? 수직이 되고 수직을 시키면 이등분이 되고 현의 성질,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 현과 중심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무슨 생각해야 돼? 현의 길이가 같다면 무엇이 같을 거다? 이 값들이 같을 거다. 그쵸? 그 생각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로 원주각과 중심각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저평각 같은 거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평각 뭔지 알죠? 이 문제를 푼데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저평각이라는 게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접선이 있을 때야. 엉뚱한 각하면 안 돼. 접선을 만들었을 때야. 그럼 너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위에 아무 점이나 만들어서 이렇게 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얘들아. 이렇게 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현을 만들었을 때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사이에 있는 호 있죠. 호가 이루는 뭐와 같다? 원주각과 같다. 얘들아 너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이게 줄줄이 나와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봐야 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잘려 있더라도 바깥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리고 중심에서 연결해서 쌍둥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을 표현한다면 각의 이동. 그 다음에 각의 이동. 너희가 이 각 같은 경우에 이 각을 만약에 별이라고 한다면 별은 또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이 건너편에 별이 나타나겠지. 왜?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쫙쫙 정리돼서 다 보여야 돼. 외워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자꾸 들여다봐야 돼, 얘들아. 다른 반 가서 보니까 황선진 쌤도 써놓으셨더라고. 거기다가 뭐 일주일에 3문제씩 풀자. 무한급수 3개, 삼두곡 2개. 그걸 꼭 하세요. 유월평가원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1개씩만이라도 풀던지 하나씩. 그래서 무한급수 하나,
삼도국 하나 이렇게 해서 두 문제씩만 매일매일 풀어도 5일만 풀어도 10문제잖아. 일주일에 5일만 해도. 그럼 너 이거 4주 하면 40문제잖아. 계산 잘못했니 선생님이? 맞지? 엄청나게 많이 한다니까 매일 조금씩만 해도. 그리고 암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원이 나왔을 때는 쫙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 특수한 삼각형을 잘 찾아줘야 되지. 그러면 너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두 가지 공식을 외우라고 했었죠. 한 가지 공식은 뭐야? 여기가 세타고 빗변을 알 때 공식. 너희 잘 들여다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 대부분 8, 90%야. 자 여기가 A 이렇게 있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 내가 이거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에 붙이고 있으라고 그랬니? 아니죠. 바로 이 넓이는 바로 쓸 수 있어야지. 얼마로? 4분의 1에 A제곱이 얼마? 사인 2세타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일 때 이 넓이는 내가 계속 반복하는 게 반복해서 외워질 정도로 될 때까지 해야 돼. 그럼 이 S는 얼마가 되니 이건? 2분의 1 A제곱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A 세타 뭐가 되니 넓이는 당연히 A제곱 사인 세타죠. 그치?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들아 여기 하나 선을 빠뜨렸다. 원안에 얘들아 원안에 잘 보세요. 원안에 사각형이 내접을 해. 내접 사각형이 있어. 내접 사각형. 원안에 사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는 결국에 너희가 잘라서 원주각을 이용해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각을 별이라고 하고 얘랑 마주보는 각을 동글이라고 하면 얘네 두 개는 항상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그쵸? 그건 중학교 때 해봤죠? 궁금한 애들은 이 각을 분리를 해서 원주각을 체크를 해보면 더해서 똑같다는 거 알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딸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 기본적인 상식이 들어가는 게 뭐야? 바탕화면에 깔아야 되는 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A면 여기가 세타면 얘를 A 사인 세타 얘를 A 코사인 세타 나타내는 거는 뭐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되지? 기본적으로.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거 풀어보면 이게 내용이 다야. 그렇게 안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선생님 그냥 보면 알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현의 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현의 길이까지가 같고 중심이 있고 고마워. 항상 잠깐 먹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10이고 1이고 그리고 너희 생각보다 있잖아. 이런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서 연습을 안 하면 쉬워도 다 틀리거든? 어려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일단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원 위에 점이 나와 있지. 여기 지름이 있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연결을 해서 90도를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1번 순서지. 그리고 이제 90도니까 얘가 길이가 2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니? 여기 세타로 돼 있니? 문제? 세타로 돼 있대. 그럼 얘는 2 사인 세타 아니야? 맞죠? 그럼 이 현의 길이는 얼마니 지금? 2 사인 세타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의외로 중요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지? 이등변 삼각형. 얘들아 아까 적은 거 이등변 삼각형 복습하고 가.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은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 돼. 무조건 각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고 얘가 A고 얘가 세타일 때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2A 사인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그지? 이등변 나왔는데 또 반띵해가지고 뭐 또 하고 있으면 안 되고 2A 사인 2분의 세타 바로 해줘야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서 1단계 2 사인 세타를 구했지. 그리고 너희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는 지금 다 어떠니? 통일하죠. 이 사인 세타고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쵸? 이등변 삼각형. 근데 너 이등변 삼각형인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무엇만 알면 돼? 이 각만 알면 되지 않아? 근데 너희 의외로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뭐를 막 근사를 시켜서 막 어디로 보내고 이거보다는 사실 도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용했을 때 잘 풀린 것들이 많아. 문제는 의도가 그거기 때문에 도형의 성질을 활용을 잘해줘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이 각을 알고 싶잖아요.
안 알고 싶어? 이 넓이 관련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원위에 점 있지. 여기도 점 있지. 이렇게 연결을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원이 일부분이 나와 있어도 항상 원의 전체처럼 인식하라고 그랬죠. 얘는 지금 원의 일부분이 나와 있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무슨 사각형이니? 내접 사각형이죠. 그치? 내접 사각형이고 너희가 이걸 이렇게 살짝 잘라서 보면 이 현의 각과 해당되는 각과 이 현에 해당되는 이 각은 어때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 2세타가 돼버린 거 보이죠? 됐니? 알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얘 내접 사각형이니까 이 각이 바로 나오지 않니? 얼마로?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절대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사인 세타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파이 빼기 2세타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넓이는 결정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이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 근데 너 이 직각삼각형은 각 하나만 알고 얘들아 각 하나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냐면 각 하나에다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해결되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이등변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나머지 각을 자동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 이게 파이 빼기 2세타였지. 잘 봐. 얘랑 더해서 파이가 되고 있지. 그죠? 근데 얘랑 더해가지고 이게 두 개 각이 똑같은 게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2세타가 돼야 되고 또 잘 들여다보면 이 호에 대한 이거 원주각 아니니?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아니니?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럼 얘 몇 도야? 세타 아니니? 얘 세타 아니야 세타? 이등변을 구해도 되고 맞죠? 그럼 우리는 이제 각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직각삼각형이 뭐를 알고 싶냐면 우리는 이 길이는 알 수가 있어. 이 길이는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이 길이는 어떻게 금방 계산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방법이 있잖아 두 가지인데 얘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에 가지고 이 길이 계산해도 되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을 만약에 하잖아요 얘들아.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해주면 이 길이는 이 삼각형의 윗변이기도 하지만 이 이등변 삼각형의 뭐기도 해. 윗변이기도 하지. 그런데 이 각은요. 이 호에 대한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니까 몇 세타니? 얘들아 요에 대한 이 원주각이 2세타잖아요. 이 호에 대한 이 중심각은 몇 세타야? 4세타. 4세타잖아? 그럼 얘들아 보세요. 4세타면은 내가 이등변 삼각형 되게 잘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계속.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이게 세타. 그럼 얘도 뭐니?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이 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게 파이니까 이 각은 파이 빼기 4세타의 반. 그러니까 이 각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 4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이 각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 알고 있지? 여기 세타인 거 알고 있잖아. 왜?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뭘 빼면? 세타를 빼면.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 직각삼각형 빼서 그려보면 이 길이 있죠.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이만큼은 2분의 8 빼기 2세타였잖아. 여기 세타를 뺀 거잖아. 그럼 얼마 요 각은? 2분의 8면 3세타 이렇게 돼야 돼. 되죠? 얘들아 시험에 나오는 걸 열심히 해야지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나오는 거 무한급수는 소거형, 무한급수 성질, 그 다음에 도형 나오면 도형 삼각형 보는 방법 이런 거 집중해서 해야지. 나오는 걸 해야지. 자 2분의 8 빼기 3세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길이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이등변 삼각형 기준으로 얘를 계산해도 되고 이 공식을 써서 이 이등변 삼각형 기준으로 이걸 계산해도 되지 않아? 근데 얘가 편한 것 같아. 이걸로 갈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죠. 그럼 너희 이 길이는 얼마? 이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된다 얘들아? 2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지. 맞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한 건 뭐밖에 없니? 내적 사각형 잡아가지고 이거 각 구한 거 각 구하고 그 다음에 중심과 연결해서 중심각 연결한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서 이 길이 구하고 각 계산해서 이등변 삼각형 또 빼서 이 각 구하고 이거 한 거밖에 없잖아. 별 내용 없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넓이를 계산해 주면 얘들아 너희가 졸리는 거 알아. 내가 그래서 더 일단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너희 졸린데 나까지 그래버리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얼마니? 2분의 1에 2 사인 세타에 제곱에 뭐가 들어가? 사인 8 빼기 2세타 얼마니? 사인 2세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공식 뭐야? 4분의 1에 a제곱 2 사인 2세타에 얼마?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맞지? 아 여기 사인 얼마 해야 돼? 2배 해야 되지? 사인 얼마 그럼? 2배 해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6세타 이렇게 해줘야 되죠 공식이? 아까 얘기했잖아 삼각형 넓이 공식. 그럼 이게 된 거 아니야 넓이?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래 얘들아? 이 넓이에다가 BP의 3승 BP가 2 사인 세타지 2 사인 세타의 3승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세타를 다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 돼? 사인 세타는 세타로 다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바꾸면 2세타 바뀌는 거고 얘 2세타 바뀌는 거고 사인 2세타로 바뀌는 거고 얘 2세타 4세타로 바뀌고 얘는 사인 8 빼기 6세타는 뭐랑 같니? 사인 6세타랑 같으니까 6세타로 바꿔줄 수 있죠? 맞지? 그럼 내가 계산이 틀렸으면 답이 안 나올 건데 그럼 계산해보자. 4, 2, 8, 4 여기서 4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24 나오는 것 같고 28, 8분의 28 나오거든? 그러면 2분의 얼마니? 2분의 7 나와야 돼. 나오니?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거 여기서 있잖아. 이거 공식 외우고 있고 직각삼각형 공식.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가야지. 내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다. 이 각을 알면 되니까 내적 사각형 만들면 이 2세타란 거 아니까 바로 나온다 얘가.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만 알면 된다. 이 길이와 이 각을 알면 된다. 그럼 이 각을 계산하려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 각을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각을 알고 여기서 이거 빼서 요 각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삼각형 잘 찾아주면은 그냥 마무리 되죠? 어려운 내용이 있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메데프 작년 것도 어려운 거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없는데 너희가 틀리는 이유는 자꾸 다른 걸 공부해서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이거 기본적인 계속 연습하고 외워야지. 원이 나오면 어떠한 생각을 한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내적 사각형 어떻다.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 알겠지? 자꾸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꼭 6평 때는 다들 맞도록 하세요. 지금 이제 과정이니까 5월달에 또 메데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6월달에 6월 평가원 때 맞추면 되지. 연습을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9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기보다는 등비수열의 극한 내용은 되게 작고 그거보다는 29번은 함수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29번 함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29번은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상황을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는 이해를 하는 문제지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그거는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너희가 다 풀 수 있어. 앞부분까지는. 그걸 모르면은 뭐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자, 29번 선생님 푸는 거 봐.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나. 그러니까 너희가 평소에 푸는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랑 다른 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더 통합이 잘 돼 있잖아. 앞에 있는 내용이랑. 그러니까 체크를 잘 해봐야 돼. 29번 볼게요. 여기 있거든요. 그걸 봐야지. 그래서 너희가 뭐 문제 읽기를 되게 잘해줘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 너무 수업도 많고 막 수업들도 많이 오픈돼 있고 뭐 인강도 많고 하니까
내가 몰라서 못 푸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연습이 안 돼서 못 푸는 게 많거든. 문제를 못 읽어서. 알겠지? 문제 읽기 잘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가조건의 f-1은 a보다 크다 돼 있고 나조건의 fx는 마이너스 b제곱이라 이렇게 있어. 이게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어떻게 상황 파악을 하나 잘 봐. 너희가 이 fx 자체를 x의 범위에 맞춰서 못 구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얘가 날아가면서 여기 사이는 bx 제곱이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ax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등비실력한 미적분 내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 얘들아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 읽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작정 얘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야지 여기 나와 있는 교점이 4개가 나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 자 보세요. 이 AX라는 애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원점을 이렇게 지나든 간에 어쨌든 여기서 잘린단 말이야.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그려지든 AX는 두 가지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읽고 감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돼.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마이너스 b제곱은 반드시 무슨 값이니? 100% 음수지. 100% 음수란 말이야. 100% 음수니까 이게 0,0이죠 얘들아. x축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봐. 그러면 너희는 AX랑 만나는 점은 죽어도 최대가 몇 개인 거니? 최대가 한 개인 거야. 선생님 무조건 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 게 아니지. 왜냐면 너희가 이게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AX랑 아예 만나지를 않지.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지나면 하나도 안 만나? 이렇게 지나도 안 만나?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이 지나갔을 때 겨우 한 개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AX가 만나는 교점의 최대는 몇 개다? 한 개라는 거 알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니? 4개가 나와야 돼. 자 1번 파악해야 되는 그 내용문이 AX와의 교점은 무조건 몇 개다? 교점 최대 1개다. 이거 파악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 값은 두 개가 어떠니 지금? 값이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게 두 개가 다른데 다른 상황인데 얘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이게 같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면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최대 두 개 만나겠지. 근데 얘네 둘은 값이 어때요? 다른 상황이잖아. 누가 큰지 작은지 일단 모른다 치고 보호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최대 몇 개 만나니 얘네랑은 최대.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최대 몇 개? 한 개 만나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안 만나거나 두 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중간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더라? bx제곱. 그럼 이 bx제곱은 아래로 블록이거나 위로 블록이겠지.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이면 어떻게 돼버려? 만나지를 못하지.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 b가 음수구나. 세 번째 b가 음수여야 되고 최대 두 개 만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에 얘네가 다 최대를 만족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 읽기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읽기라는 거는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주는 게 문제 읽기야. 그 문제 읽기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f-가 a보다 크다고 돼 있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돼. 너희 지수로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a가 있는 건 a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얘는 우연히 어디에 있냐면 얘들아 ax가 어디 지나니? 1,a를 지나죠. 맞지? ax가 1,a를 지나서 그러면 1,a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쳐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봐 얘들아. 1,a 1,a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1,a가 여기가 a 값이란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이유를 또 설명을 해줘야 돼.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이건 절대로 안 되거든. 선생님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일단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할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AX는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간에 BX제곱이 너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BX제곱이 위로 블록인 거 알지?
그럼 최대한 두 개에서 만났을 때 이 두 교점의 합은 얼마가 나오니? 이게 제대로 안 그래서 대충 그린 거야 지금. 0이 나오지. 지금 근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것들의 근에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확정이 된 건 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여기 이 bx제곱이랑 만난 여기서 만난 근 있잖아. 이 근의 합은 무조건 몇 개다? 뭐다?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남는 게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될지 이렇게 남을지 이렇게 남을지 이런 거 모르겠지만 순서를 모르잖아. 근의 순서를 지금 어디서 만날지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것들의 합이 얼마가 된대요 문제에서? 2분의 5가 된다 그랬잖아. 2분의 5가 된다 그랬어. 근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 AX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 그러니까 둘 중에 근이 알파 나머지 근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못 도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든 못 도는 거야. 1도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근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나머지 근이 뭔지 모르지만 얘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떤 값이 된다 하더라도 합쳐서 2분의 5가 되려면 나머지 남아있는 근이 있죠. 이게 순서는 내가 아무렇게나 좀 적어놓은 거야.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건 확실하고 나머지 두 근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AX에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이 합이 2분의 5가 된다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1이나 마이너스 1일 거잖아. 그럼 이렇게 더해서 2분의 5가 되거나 이렇게 더해서 2분의 5가 되려면 어쨌든 나머지 근은 양수여야 되니 음수여야 되니? 100% 양수여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건 너희가 수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 어떤 단원에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 상황에 대한 판단이지. 얘가 양수가 돼야만 더해서 2분의 5가 되지 않니? 이 양수가 되는 애는 누구와의 근이니? 1, 2, 3번 중에 1번과의 근이 무조건 뭐가 된다? 이 교점이 양수여야만 한다. 양수여야만 해. 그러니까 만약 A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만났다라고 치면 이게 B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났다라고 치면 얘가 음수가 나오지 근이. 그럼 2분의 5가 만족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보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하고 여기서는 합이 0이 나오고 근들의 합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1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답이 나올 거고 그래야지 4개가 채워져서 답이 2분의 5가 완성이 되겠지. 그죠? 그거야. 그럼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이 양수분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7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이면 얘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해를 한 다음에. 자, 그럼 거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또 알아야 되는데 F-A보다 크다 이거. 근데 이제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해를 한 다음에 제대로 그려보자. 자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확실하게 나왔냐면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bx제곱 있죠? bx제곱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정보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가 두 점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나와 있는 게 하나는 이 지점이 하나는 2분의 a 플러스 b고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f-1이 a보다 크다 그랬어. 얘가 뭐보다 크대? a보다 크다 그랬어. 근데 그걸 식에다 넣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너희 AX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감소를 해야 돼? 증가를 해야 돼? 지금? 감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근이 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양수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소를 해야 돼. 100%. 감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AX는 감소를 해야 돼. 근데 AX가 얘들아 요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니?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을 만날 수가 없겠지. 그럼 AX는 무조건 이런 상태로 지나가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건 100% 맞지 않아?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을 그려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얘네만 채우면 돼. 근데 문제에서 잘 들여다보면 여기가 이 점이 얘들아 1, 뭐니? 1,A 아니야? 그럼 여기가 A 아니니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A보다 어떻다 그랬어? 크다 그랬으니까 이 점은 어디에 나타나야 돼? 이 A보다 위에 나타나야 돼.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을 만나는 애는 누구니? 2분의 A 플러스 B가 만나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A보다 더 위에 나타난다고 문제 써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어디에 나타나는 간에 이거는 뭐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어딘가 이거보다 더 위에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이 점. 그러니까 결론은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얘들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원만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듣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보라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두 개가 나와서 그들의 합은 0이 되는 거고 AX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근이 나올 거잖아. 이렇게 만나면 그죠? 음수근이 나올 거니까 저기서 2분의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너희가 맞춰보면은 AX는 감소해야 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양수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치? 이거 너희가 내가 도와는 주지만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문제야 되게 상당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꼭 이거 못 풀고 막 그런 애들이 문제가 더럽다 그러는데 잘 풀 수 있으면 좋은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지점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어떠니 지금 다? 같죠? 맞지? 그래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이 그래프 있죠? 이 AX에다 집어넣으면 하여튼 얘랑 얘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고 이거는 이 지점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지 AX니까 AX 뭐가 되니 얘들아 여기는? 뭔지 알지 얘들? 이거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 지금 2분의 5가 된다며?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0 내가 근데 아까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순서를 안 정해놓은 이유는 AX가 여기서 만나고 갈지 어떨지 모른다 순서를 모른다는 거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되네 이제.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여기 지금 2분의 3이어야 되겠죠. 다 더해서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그럼 2분의 3 콤마 어디 지난다? 얘가 2분의 3을 집으니까 AX잖아? 그럼 뭐니? 2분의 3A 아니야? 그래서 2분의 3A가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이거 연립 풀면 AB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그럼 된 거잖아. 그치? 꼭 다시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너희가 머리를 써야 돼. 아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죠. 정리하세요 얘들아. 생각을 꼭 해봐. 해보고 문제는 등비실의 극한인데 뭐 내용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왜 저렇게 그려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 29, 30 다. 30은 계산이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28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건 너희가 도형의 성질을 잘 외우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문제고. 29번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같아. 됐어요? 자, 30번 볼게요. 30번이 29번보다 쉽긴 한데 비슷비슷